케네디까지 끝까지 찍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여하튼 테쿰스의 저주는 그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1813년 10월 5일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인 테임즈 전투에서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스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남긴 거죠. 앞으로 20년 간격으로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 그게 18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20년 간격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1960년에 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F 케네디까지 20년 간격으로 총 7명의 역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그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테쿰스의 저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존 F 케네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요.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최고의 치욕이 있고 최고의 영광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통령 임기가 1961년 1월 20일에 시작이 되고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피그스만 공격이 최고의 치욕의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 임기가 1961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보다 2년 앞선 1959년에 쿠바의 카스트로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그동안에 미국과 국교를 유지했던 그 쿠바가 1959년에 대학 교수 출신의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 정권을 수립하면서 미국과 국교를 단절하고 미국이 쿠바에 투자했던 그런 자산들을 다 동결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CIA, 미국 중앙정보국을 주도로 해서 쿠바를 침공하려고 했었는데요.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그게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게 예상이 돼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쿠바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수천 명의 쿠바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줬죠. 그 쿠바 망명자들이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에 맞서서 쿠바를 다시 공격하는 그러한 군사 작전을 후선에서 마쿠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했는데요. 그걸 입안했던 대통령이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의 주역이 연합국 총사령관을 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나중에 34대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주도했던 대통령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34대 대통령인데요. 그것을 입안을 한 분이 바로 아이젠하워고 그걸 실행한 분이 바로 후임자인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1961년에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그 피그스만 공격을 비밀리에 마쿠에서 조정을 했는데요. 물론 CIA를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피델 카스트로가 그걸 막아냈고 그 망명자들의 공격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쿠 조종 지원했던 게 실패로 끝나니까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최고의 치욕입니다. 치욕. 그런데 그로부터 1년 있다가 바로 아마겟돈, 인류 역사상 종말이 초래될 수 있는 우리 성경 바이블에 나오는 아마겟돈 직전까지 갔던 쿠바의 핵미사일 건설, 그때는 존 F 케네디의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외교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1962년 10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 시절인데요.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는 쿠바에다가 공산정권 쿠바에다가 소련이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을 코앞에 두고 쿠바에서 소련의 핵미사일 건설 기지가 거기에 생기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걸 좌시할 수 없어서 쿠바의 해상을 다 봉쇄를 시키고 쿠바에 밀반입되는 그러한 선박들을 다 검문 검색해가지고 핵미사일 기지의 건설 자재 등으로 판단되는 물자들은 다 이렇게 납포하고 압수하고 이런 조치를 했었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와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 간에 수십 통의 서신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1962년 10월인데요. 그래서 핵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은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백기토항을 했습니다. 결국은 핵미사일 건설 기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핵전쟁 직전까지 몰린 그 치킨 게임 상황에서도 미국이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61년 피그스만 공격에서는 이제 존 F 케네디가 최대의 치욕을 안았었는데 1년 후인 1962년 10월에는 아마겟돈 직전까지 갔는데 쿠바에서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반대로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도 잠시로부터 1년 1개월 후인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태쿰스의 저주의 7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자, 태쿰스의 저주 7명의 희생자 중에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7명 보면 공화당 출신이 5명이고 민주당 출신이 2명입니다. 자, 민주당 출신은 32대 대통령으로 태쿰스의 저주의 6번째 희생자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또 35대 대통령으로서 태쿰스의 저주 7번째 희생자인 존 F 케네디, 이 두 사람은 민주당이고요. 나머지는 다 공화당입니다. 그 다음에 7명의 희생자 중에 4명은 암살이고 3명은 병사입니다. 4명은 암살, 3명은 병으로 죽습니다. 자, 첫 번째 희생자인 부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희생자인 제29대 대통령 하딩 대통령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희생자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뇌출혈로 사망했으니까 이상 3사람은 병으로 죽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4사람이 누굴까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0대 대통령 가필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그 다음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총을 맞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태쿰스의 저주와 관련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나서 1980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45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40대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이기도 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자, 이분이 1980년에 당선됐으니까 태쿰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연도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분도 태쿰스의 저주를 당할 뻔했는데요. 일단 총을 맞았습니다. 총을 맞았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이분의 임기는 한국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이고 영국에서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수상 시절입니다. 1980년대 대통령이니까 지금부터 40년쯤 전의 대통령인 거죠. 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1980년에 당선됐는데요. 이분은 총을 맞았는데 총을 맞을 때 방탄 차량을 타려고 하고 있는데 암살범이 총을 쏜 게 방탄 차량을
총을 맞고 튕겨져 나온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급히 병원으로 후송이 돼가지고 응급수술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다른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인디언들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 정책을 펼쳤다. 대표적인 게 인디언들이 카지노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을 줬습니다. 허가를 해줬다라는 거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카지노 아시죠? 카지노.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이거스가 카지노의 본산 메카, 카지노의 메카가 바로 네바다 주에 있는 그 라스베이거스인데요. 그런 카지노 업종을 인디언들이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대통령이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로널드 레이건이 가장 인디언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했다 해서 태쿰세 저주가 풀려났다. 태쿰세 저주라는 게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태쿰세가 저주를 한 건데 그 태쿰세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인디언들한테 카지노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준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다 보니까 태쿰세 그 분노가 풀려서 태쿰세 저주가 풀어진 첫 번째 대통령이 1980년에 당선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 2000년, 새천년에 당선된 제43대 대통령 아들 부시죠. 풀네임으로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고 미국 헌정사상 마라톤 풀코스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완주했던 미국 헌정사상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풀코스를 완주한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아들 부시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고요. 미국의 영부인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가 1998년 워싱턴 DC 미국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그 당시에 47세의 나이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던 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입니다. 역대 영부인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를 완주한 분이 질 바이든 여사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인데요. 물론 영부인 시절에 완주한 게 아니라 과거에 영부인이 되기 전에 완주했던 그런 풀코스 완주 기록이 있는 분으로서 영부인이 된 분이 유일하게 질 바이든 여사다 그런 뜻이고요. 요즘도 달리기 운동을 하신다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전할 수 있다라는 여론이 나오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이니까 지금 만 나이로 11월 20일이 생일입니다. 오늘이 11월 16일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 11월 20일 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일이 지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 81세가 됩니다. 만 81세. 질 바이든 여사는 그보다 9살 젊은 1951년생이니까 질 바이든 여사는 올해 만 나이가 72세인 거죠. 여하튼 질 바이든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이고 대통령 중에 유일한 풀코스 완주자는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인데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한 풀코스 완주자이고 이분은 총을 맞진 않았습니다. 이분은 위기 상황이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9.11 테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임기 중에 그 프리첼이라는 딱딱한 과자를 먹고 삼키다가 목에 걸려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응급수술 받아가지고 소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연설에서 야외에서 연설하는데 누가 수류탄을 투척을 했는데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30m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발탄이어가지고 태kum색 저주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당선된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태kum색 저주가 풀린 두 번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에 이어서 태kum색 저주가 풀린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20년에 당선된, 그로부터 20년 후인 2020년에 당선된, 3년 전이죠. 3년 전 2020년에 당선된 분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태kum새 저주가 적용이 될지 아니면 태kum새 저주가 풀린 세 번째 대통령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자체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 너무나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운동 능력,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기억력이 감퇴된다, 운동 능력이 저하돼서 좀 넘어지기도 한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스크는 고령 리스크인데요. 물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도 고령이긴 마찬가지죠.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보다 4살이 젊을 뿐이지 고령은 고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생이므로 42대 대통령